안녕하세요. 아름집TV 시청자 여러분, 개구리 한 마리입니다. 오늘 완전 핫한 검단 신도시 제일풍경채 청약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조감도 좀 보시고 갈게요. 되게 멋있게 해놨고, 지금 보시면 뒤쪽에 다 산 있고 앞쪽에 이렇게 녹지로 조성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역을 그려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제일풍경채 제일 좀 강점이 역세권이기 때문이죠. 자, 사업 대상지부터 보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인천광역시 불로동 검단신도시 AA 15블럭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1단계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2단계 지역인데 이렇게 확대한 사진이 좀 잘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따로 사진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쪽입니다. A15블럭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02역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아직 역 이름은 안 정해졌어요. 네, 그래서 역에서 완전 초역세권이다. 상업지구랑 좀 가장 근접해 있고, 여기 다 상업지구잖아요. 그래서 상업지구랑 되게 근접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을 둘러쌌죠.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조감도에서 산 뒤에 있고 막 한 거 보셨죠? 이 뻥뷰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요 단지들 동 보면 무조건 여기는 다 뻥뷰 나옵니다. 이렇게 다 뻥뷰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고층으로 가실수록 제가 볼 때는 프리미엄도 더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이런 단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학교가 좀 아쉽게도 이렇게 뒤쪽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뭐 주상복합도 이제 선호를 하잖아요. 상업지역 근처고 뭐 역세권이고 해서. 근데 이건 그래도 아파트 단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원도 끼고 있고 해서 그냥 애들은 걸어가라 이런 느낌으로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점은 좀 아쉬운 점이고, 근데 이제 초역세권을 감안하면은 이제 검신에 1, 2, 3단계 있는데 1, 2, 3단계 어떤 자리보다도 이제 부럽지는 않은 자리죠. 뭐 1단계는 아시겠지만 호호금 있고 뭐 뒤에 이제 푸르지오 있고 저기 예미지 있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학교도 막 이렇게 있고 해서, 그래서 거기 역세권들 지금 금액들 아마 아실 거예요. 사업 개요 말씀드릴게요. 사업 개요는 사업명 검단 AA 15블럭 공공주택 신축공사고, 사업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로동입니다. 서구고. 그다음에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여기는 뭐 주차장. 그다음에 지상 최고 25층, 총 15개 동, 엄청 많죠? 15개 동 세대수가 1425세대로 대단지. 84 ABC 있고 111 타입 있다. 그래서 30평, 40평대로 구성돼 가지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제 중대형대 요렇게만 이제 분양을 하네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살기는 되게 좋은데, 이제 오구가 없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이제 미달이 되는 분들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돈적으로 이제 자금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청약 조건 보시겠습니다. 청약 조건 요거 이제 요즘 묻지마 청약 하잖아요. 묻지마 청약. 근데 묻지마 청약 저는 비추천. 왜냐면 통장 날립니다. 제가 통장 날리는 사람 봤어요.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 청약 조건. 지금 11월 16일 시행된 규칙 적용입니다. 이거 생채, 제가 그때 포인트 드렸었죠. 생채 지원하시는 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집 공고일 12월 16일. 모집 공고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청약 조건의 기간, 그 다음에 나이, 지역 우선. 이 청약 조건의 기간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선 공급 대상이냐 아니냐 뭐 요거를 가른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나이 그리고 지역 우선 등 이제 청약 자격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서구는 투가죠. 그리고 청약 과열 지역이고요. 그래서 청약에서는 제일 이제 좀 빡센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이거 또 이거 말씀드렸었죠. 세대원, 세대주 다 가능합니다. 본 아파트는 당발 1, 동일 모든 주택 칸에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요거를 은근히 모르는 분 계신데, 당첨자 발표일이 이제 각각 모집 공고별로 이제 다 다른데, 그거가 공고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똑같은 다른 주택에 청약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당발일이 다른 것들을 청약을 하셔야지, 동시에 당발일이 같은 거를 청약을 집어넣으시면 두 개 다 이제 무효 처리돼요. 그래서 당첨돼도 통장 날라가고 그렇습니다.
단 요것도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동일 단지 내 1인이 특공, 일반 공급 각각 1건 청약 가능.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제1풍경채를 신특도 지원 가능하고 뭐 1순위 청약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특별 공급 조건에 따라서. 뭐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다자녀 특공을 넣을 거다. 그러면 다자녀 특공 넣으시고 그 다음날 일반 청약에서 또 1순위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공 대상인 분들은 2번 기회를 준다. 요것도 포인트 잡으세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특공을 2개를 청약하시면 그거는 무효처리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셋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자녀 셋이라서 나는 다자녀 특공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나는 또 신혼이다 이래가지고 아이를 이제 엄청 빨리 낳아가지고 이제 신혼 특공도 되고 다자녀 특공도 된다. 그럼 당연히 다자녀만 넣으셔야 돼요. 다자녀도 당첨되고 뭐 신특 당첨돼도 이제 2개 다 무효 처리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특공은 넣으시고, 특공은 하나지만 일반 1순위도 하나 넣으셔도 된다.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수도권, 그러니까 결국 그냥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본 기준입니다.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근데 미성년자는 이제 자녀 양육 뭐 이런 거 조건 갖추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청약 신청자가 같은 순위 내에 경쟁에 있을 경우 인광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인천 우선. 그러니까 인천에서 2년 이상 산 사람을 가장 물량을 빨리 빼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지원 가능 대상은 수도권 전체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고, 우선 공급 50%, 그러니까 물량 중에 전체 중에 50%는 인천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 등본 기준입니다. 하신 분, 그리고 나머지 50%는 인천에 2년 미만, 서울, 경기 이렇게 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분석 넘어가겠습니다. 인구부터 먼저 보죠. 항상 이거 인천 인구를 다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 여기는? 왜냐면 인천 크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검단 신도시 개발 정보 들고 왔어요. 그래서 뭐 요런 거는 필요 없고, 그리고 세대수 요런 거는 중요하죠. 1, 2, 3단계 전체 기준으로 해가지고 7.5만 세대, 엄청나죠. 7.5만 세대고 18만 3천 명입니다. 그 인구가. 그래서 계획된 인구가 거의 뭐 좀 뻥 보태면 20만 명이 살 수 있는 어떤 택지 개발 지구예요. 엄청난 곳이죠. 여기에만 1, 2, 3단계 이렇게 합쳐서 7만 5천 세대에 거의 20만 명을 수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규제 여부 중요하죠. 이게 규제가 요새 이제 뭐 수도권에는 없는 데가 없어서, 근데 여기는 특히 서구 투기 과열지구죠. 왜 녹색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빨간색 같은데. 조정 대상 지역이 오히려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이제 근처에 계양구, 부평구, 김포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밑으로는 동구인데 동구 좀 멀어요. 왜냐면 서구만 이만하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서구가 좀 큰 동네라 뭐 서구도 좀 잘라서 봐야 될 정도예요. 근데 서구는 전체가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왜 그러냐? 청라 여기 비싼 동네 있고, 그다음에 검단 신도시도 처음에는 이제 미분양으로 했다가 이제 가격이 많이 좀 이제 오르고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투기과열 지구가 된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청라 때문에 투기과열 지구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청라 지역이 이전부터 이제 가격 상승세가 좀 받쳐주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또 거주 선호도도 높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인천 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주변은 다 조정 대상 지역인데 나는 억울하게 좀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근데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금적으로 이제 여유가 좀 없으신 분들은 요거 청약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대출이. 그래서 그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들고 왔습니다. 투기과열 지구는 집값 대비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다들 아시긴 해요. 40%인 건 아는데, 뭐 이제 무주택자분은 이제 50% 나오고, 이제 이건 매매할 때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는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거가 중요하잖아요. 뭐 얼마가 나오고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거는 조금 이따가 계산을 해드리고, 일단은 공부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해서 주택 가격의 가격을 이제 주택을 담보로 잡잖아요. 이걸 담보로 제공을 하였을 때 주택 가격 대비 나는 몇 퍼센트를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은행이 정하는 겁니다. 은행의 뭐 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은행도 이거 뭐 정하고 싶어서 정했겠습니까? 뭐 이거 하라는 데가 있어서 그러죠. 그리고 DTI는 뭐냐면 이제 그 개인의 소득으로 이제 얼마나 내가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가 이런 비율이 또 있어요. 근데 요 DTI도 서구 투기과열지구는 이제 지구 그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소득도 중요해요. 내가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대출 비율이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나는 40% 나온다 이거는 아니고, 근데 중도금 대출은 이렇게 해주죠. 왜냐면 분양 보증사가 보증을 해주니까. 그렇고요. 요거는 이제 아, 주로 이제 매매하실 때 쓰는 이제 LTV이기 때문에 지금 검단 신도시 청약에서 이렇게 바로 적용되진 않아요. 왜냐면 청약은 뭐 9억 초과가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매하실 때도 이제 보시면은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거니까 좀 보셨다가 나중에 뭐 필요하신 일이 있다 그러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망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올해 초였나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이거 뭐 그 시위하는 현장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GTX-D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서 이렇게 강남, 하남 뭐 이렇게 연결되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된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GTX B에 이제 지선꼴이 났죠. 지선꼴이 났고, 그래도 저는 그냥 없는 것보단 낫다 뭐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요게 뭐 이제 어떤 또 공약, 대선 공약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 착공을 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는 A밖에 없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이런 거는 뭐 집값에 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립 서비스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정신 건강에 이롭고 그 투자의 어떤 근본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검단 신도시는 이렇게 요 위치에 있고, 이 그나마 이제 좀 큰 일자리가 여기 마곡, 그 다음에 여기 김포공항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마곡 김포공항이 가장 큰 일자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당텔이라고 고속도로 하나 뚫고 있습니다. 도시고속인가 그렇게.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해서 제가 평일 낮에 마곡까지 자차로 얼마나 걸리나 봤는데 이렇게 29분 뜨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 이거 다 가봤어요. 왔다 갔다 해보고 김포공항도 왔다 갔다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좀 막힐 때는 뭐 40분에서 1시간도 그냥 걸려요. 이제 실킬로수는 마곡까지 한 20km 미만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곡 김포공항 제일 근접한 대규모 일자리고, 여기서 이제 심심해서 이제 여의도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갈 만한 거리입니다. 예, 1시간 정도 조금 넘게 걸리는 수준으로 해서 여의도까지도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불편한 거는 대중교통이 좀 뭐 버스 타고 계양역 찍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갈아타는 게 일단 귀찮잖아요. 뭐 절대 시간보다도. 그래서 아직은 개발 단계인 곳이기 때문에 교통망이 뭐 훌륭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인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개발에 대한 계획이 이제 또 신규로 생성되고 변경되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역 분석 할 때 항상 하는 거 있죠. 그 매가하고 전세가 변동률 추이 이제 KB 부동산 원 자료 로우 데이터 긁어다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왔는데, 이게 변동률이거든요. 변동률. 그러니까 올랐다 내려갔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오르긴 했는데 얼마나 이제 올라갔느냐 이런 거를 저희 21년 8월 기준으로 했어요. 8월 이후로 이제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가 조금씩 상승률이 조금씩 매매가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도 0점 지금 보니까 저번 주 기준으로 0.2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주간 변동률이 0.2 정도 유지를 하는 거는 지금 같은 뭐 시장 상황에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세가 변동률도 올해 이제 9월 전에 이사철에 이렇게 해서 많이 좀 올랐다가 조금씩 내려오더니 다시 이제 올라붙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와 매매가의 변동률의 추이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번외로 요거 이전에 이제 한 2018년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요때는 진짜 되게 암흑기였거든요. 여기 뭐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핫해진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지표로도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에게 제일 중요한 이제 청약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검단 신도시 제일 풍경채 청약 일정 특별 공급 이제 12월 28일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은 그 다음 날입니다. 이게 이제 날짜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도권이 그냥 전체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심플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는 내년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은 이제 14일 정도, 한 2주 정도 있다가 계약 체결해야 되니까 당첨자 발표된 거 보고 2주 만에 돈 구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는 24년 11월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24년 11월 보다 전에 이제 중도금을 잔압하는 일정들이 나올 텐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또 제가 금액적인 거, 자금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드릴게요. 공급 대상 보겠습니다. 84ABC가 있고, 그 다음에 그 110일 그 40평대는 이제 하나 타입만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84A가 물량이 가장 많아요. 534세대. 그리고 B가 340세대. C가 한 170세대. 그 다음에 40평대가 한 거의 4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구조가 좋고 뭐 선호될 타입 순으로 해서 물량을 많이 뽑아놨어요. 이 청약에 이제 중요 포인트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원래는 분상제가 적용이 되면은 입주자가 이제 거주 의무가 있거든요. 청약에 당첨되면. 근데 거주 의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인근 주택 매매 가격에 따라서 그 연도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검단 신도시 제일풍경채는 거주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근 금액에 비해서 80% 이하로 이제 분양을 했다. 그러면 5년 동안 너는 의무 거주해라. 그리고 80% 그다음에 100%그 사이로 인근 지역에 비해서 분양을 했다. 분양가가 그렇다. 그러면 3년 의무 거주하는 거고, 인근 지역에 비해서 100% 이상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그러면 거주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놓으면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했다면 거주 의무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근 지역에 비해서. 근데 검단신도시 제일풍경채 분양 가격이 지금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100% 이상이라고 봤대요. 이거를 분양 심사를 할 때 이렇게 봤다는 건데, 뭐 땡큐죠. 분양 심사 때 이렇게 본 거니까 의무 거주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이거 전세 가능, 전세 주면 된다. 그럼 자금적으로 조금 이제 힘든 분들은 계약금만 가지고 요거를 전세 줘서 전세를 맞춰 가지고 나머지 잔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요거를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인 거예요. 공공택지 분상제인데도 의무거주 기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100% 이상이라는 얘기라서 감정평가가 좀 바보 같지만 나는 고맙다. 우리는 고맙습니다. 청약 전략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이렇게 해서 단지 배치도 갖고 왔는데, 여기 산 있고 그 뷰, 아까 전에 여기 뻥뷰 나온다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뻥뷰 나오는 단지들 좀 봅시다. 얘죠. 얘인데 저가점자하고 유주택자분들은 요거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여기가 50% 추천 물량이 있기 때문인데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고, 여기 지금 뻥뷰 나오는 애들이 이제 대형들이거든요. 뻥뷰 안 나오는 애들이 지금 보면은 요 놈이 많죠. 요 놈들 뻥뷰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단지에 껴가지고. 요러면 요런 애들이 이제 조금 청약에 경쟁률이 조금 떨어져요. 제가 여태껏 본 바로는. 그리고 요 놈도 보면은 지금 하나는 뻥뷰 나오는데 조금 애매한 애들도 있죠. 여기 보면. 그래서 요런 놈도 이제 청약 경쟁률이 약간 떨어지고요. 동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타입을, 평면도를 보시면 이게 진짜 역대급 평면도인데, 이거 보시면 여기 팬트리가, 드레스룸 요게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 보시면 요거랑 똑같아요. 거의. 그죠? 그러면 요새 재택근무 많이 하는데 요거를 굳이 뭐 휴지 짱 받고 뭐 이런 팬트리로 쓰는 것보다 욕실도 가깝겠다. 그냥 서재로 쓰는 거죠. 그 뭐 아빠가 재택근무하고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드레스룸도 지금 보시면 여기 사이즈가 거의 이거만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진짜 작정하고 요거 이렇게 안에 좀 잘 꾸미시면 이거 방 5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이제 에어컨 넣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저기 뭐야, 옵션 계약에서는 요렇게 4개만 줄 거예요. 옵션 계약 때는. 근데 또 잘 알아보시면 요까지 이제 에어컨 뚫어주는 사람들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해서 이제 시스템 박으시면 제가 볼 때는 방으로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뭐 난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래도 여긴 공급을 이제 밀어준 거니까 이제 난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방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게, 두 개가 늘어나는 게 어딥니까 이게. 저라면은 이제 여기에 그냥 온열기를 놓고라도 이거 방으로 쓸 겁니다. 왜냐면 저도 재택으로 일을 하고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으로 일을 계속 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방 개수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34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7억짜리 아파트에서 거의 뭐 4, 50평대에 버금가는 그런 약간 프라이버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어서 저는 요거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요거가 진짜 신의 한 수다. 그리고 이제 포베이 판상형의 여기 마통풍이라서 되게 좋죠. 그 포베이 판상의 뭐 마통풍인지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가시면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 84A가 이제 이 하늘색인데 이렇게 뚫려 있죠. 여기가 단지가 다 이렇게 뚫려 있으면 이렇게 마통풍 되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84B 같은 경우 타입이 요것도 되게 이쁘게는 나왔어요. 근데 이제 드레스룸이 이렇게 좀 꺾인 게 좀 아쉬운데, 제가 요런 데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요런 제 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 방이 이렇게 하나 꺾여가지고 지금 생겼는데, 여기가 은근히 그래도 살만해요. 뭐 이렇게 여기다 책상 놓고 여기 컴퓨터 놓고 뭐 일하는 자리 놓고 해서, 그래서 요것도 조금 오바 조금 보태면 요것도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요 팬트리도 넓으니까 이제 여기는 그냥 팬트리로 쓰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무리 없이 이제 사이즈가 좀 넓게 나와줘서 요것도 정말 잘 뽑은 평면이다. 근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처음 봤어요 이런 거는. 근데 요것도 되게 평면 잘 뽑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좀 청약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나 여기가 이제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84C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이 제일 적은데, 제일 선호가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제일 경쟁률이 좀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게 세대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경쟁률 왜곡이 좀 일어날 수는 있긴 한데, 일단 평면만 봤을 때는 다들 이걸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머리를 굴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고가점자 분들은 무조건 이거 하셔야죠. 가점이 뭐 나는 60점에서 뭐 한 뭐 70점 뭐 이렇게 막 넘어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다자녀 특공 넣으시는 분들도 요거 하시고요. 뭐 노부모 부양이라던가 이렇게 특공 중에서도 좀 경쟁률이 되게 좀 저조한 작은 데가 있거든요. 경쟁률 작은데 그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는 좀 애매하다, 가점도 애매하고 좀 뭐 신특같이 이렇게 누구나 좀 많이 지원할 수 있고 생애 최초 같은 느낌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요게 이제 뭐 타입이 안 좋냐, 그거 절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진짜 제대로 된 4베이잖아요. 이거 이쁘게 생겼고, 그다음에 침실 2가 이제 좀 커요. 1처럼 침실 2가 큰 이제 특징이 있어서 요거가 이제 큰 애가 지내기에 좀 좋은 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도 이렇게 해서 좀 널찍하니 좀 시원합니다. 이렇게 한 방에 확 뚫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타입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요 정도만 해도 거의 저희가 생각했던 4베이는 원래 이거예요. 근데 다만 얘는 이제 마통풍이 안 되는 단점은 있지만, 마통풍이 안 되는 아파트도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나름 또 시원하게 바람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도 충분히 괜찮은 평면도다. 요걸 보고 와서 그렇지 요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나의 가점이나 어떤 청약 전략에 따라서 충분히 84C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저희의 이제 그 저가점자 유주택자 분들은 다 이거 하셔야 돼요. 왜냐면 50% 추천 물량 나옵니다. 근데 지금 세대수가 382세대잖아요. 382. 그러면 거의 뭐 한 이 해서 한 190세대 정도, 191세대. 191세대는 추첨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청약 넣으시는 분들 중에 정말 운 좋은 191명은 그냥 뭐 가점이니 뭐니 필요 없이 요거 당첨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 대형이 또 대세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요거 저가점자분들은 그리고 침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솔직히 침실이죠. 이거 누가 여기다가 옷을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큰 데다가. 뭐 물론 옷 컬렉터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이 정도 사이즈를 이제 옷장으로 쓰기에는 좀 아깝고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여기다가 이런 거 막 많이 집어넣는 거 별로예요. 그냥 방으로 쓰게 냅두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분양 가격이 84 기준층이 4.7억에서 4.8억이거든요. 근데 기준층이라는 건 이제 좀 좋은 층, 위층, 고층 위주로 했을 때 요 가격이란 얘기고, 좀 더 저층이실 경우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40평대는 6.1억이고요. 그리고 계약금은 20%예요. 왜냐면 여기 투기과열지구라서 20%, 20%는 이제 돈을 내야 되는 때가 오는데, 계약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당첨자 발표하고 2주 있다가 84 기준으로는 9,500만 원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이거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 해서 하셔도 돼요, 지금은. 그래서 신용대출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뭐 좀 자금 마련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증여나 차용이나 이런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0평대는 1.2억이 있으셔야 되고, 그럼 이거는 계약금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현찰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든 이제 구해 오셔야 돼요, 당첨이 되면. 그래서 요 자금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한 저가점자분들이 괜히 110일 넣었다가 당첨되고 뱉는 게 꼭 나옵니다. 이게 돈 때문에 뱉는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은근히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자금 계획을 먼저 좀 제발 좀 신경을 써서 그냥 돈부터 일단은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그때 닥쳐서 나는 이제 당첨되는 거 봐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말아야지 했다가 안 나오면 통장도 날아가고 그 좋은 기회도 날아가는 게 되니까 9,500만 원에서 1.2억은 일단은 무조건 마련을 어떻게든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잔압은 이제 이거는 20%인데 이거 누구도 보장 못 해요, 아직. 왜냐면 여기 중도금은행이 아직 저게 안 됐는데, 뭐 견본주택에서도 애매한 답변 줄 겁니다. 누구는 1, 2차라 그러는데 이거 겁주기인 것 같고, 통상 이제 5, 6차로 잔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돈 계약금 마련되면 나는 청약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이래도 저래도 이제 좀 돈이 타이트하다, 진짜 계약금밖에는 나는 준비를 못 하겠다, 이런 분들 어차피 계약금은 이제 현찰로 마련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전략이 아까 저희가 의무거주 없었잖아요. 의무거주 없었으니까 전세 주면 되겠구나. 그렇죠? 전세 주면 될 거고, 지금 요거가 대략 지금 검신 1단계가 아무리 못해도 한 4억은 받아요, 전세가가.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20%만 마련됐다 그러면 다시 튀어나와요, 요 돈이. 4억으로 전세 빼시면. 근데 그냥 나는 좀 안전하게 그냥 3.5억에 빨리 전세 뺄 거다, 이러시면 이제 요 4.7억에서 3.5억 전세 준 거 빼면 1.2억이죠. 근데 내가 아까 계약금으로 9,500 넣었거든요. 그러면 한 3,500만 원에서 뭐 등기비, 뭐 취득세,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 4, 500만 원 더 플러스 한다 쳐서 한 4천만 원 더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전세 주면 등기는 된다. 그럼 내 걸로 소유권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어떻게든 마련이 되면 내가 거기다가 플러스 보수적으로 봤을 때 뭐 전세를 3.5억 가정을 했으지, 이것도 엄청 싼 거잖아요. 지금 84 기준으로 해서 3.5억이라고 그러면 그냥 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2년 반 동안 완공되는 기간 동안 4천만 원만 모으면 된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클리어가 되죠. 이것만 더 높여받아도 이 금액이 되게 줄어들 것이고, 혹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너무 절망은 하지 마시라.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어떻게든 요 돈만 마련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110일 기준으로도 한번 또 계산을 해드릴게요. 지금 110일이 기준층이 이제 6.1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옵션비랑 뭐랑 해서 뭐 취득세 포함 어쩌고저쩌고 하면 대략 그냥 에어컨까지 해서 한 요 정도 나온다고 할게요, 실자에 들어가는 금액이. 근데 나는 처음에 계약 당시 1.2억 냈거든요. 근데 여기 전세가가 아무리 못해도 한 4.5억은 나올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것도 지금 2년 반 후니까, 계약갱신권 다 끝나고. 그러면 지금 이거 빼시면 이제 1.8억인데 내가 아까 전에 계약금으로 1.2억 넣었었잖아요. 그럼 이거 또 빼면 0.6억.
6천만 원 필요하겠구나 대략. 그냥 안전하게. 그러면 내가 요거 청약돼서 계약금 잔압하고 나면 전세 한 4.5억 타겟팅으로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2년 동안 내 6천만 원 어떻게든 모아온다 이러시면 돼요. 예, 심플하게 끝나죠. 그래서 이게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청약도 어떻게 내가 자금 가진 수준 안에서 전략을 이제 다양하게 짜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획만 세우고 그 금액만 머리에 쓰면은 좀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계산했던 내용들을 보시면서 머릿속에서 아 나는 이때쯤에 요 정도 금액으로 전세를 줘야지. 근데 만약에 상황이 더 좋아지면 내가 들어갈 돈은 적어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상황이 안 좋을 것까지 가정을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내가 이게 완공돼서 잔금 시점까지 얼마를 모아놔야겠구나. 이런 것만 쓰시면 그 다음에는 투자가 이제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자금 계획의 틀은 마련을 하시고 그러고 청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거를 촬영을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앞으로 또 좋은 청약이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릴 거고 아마 이제 많아요. 지금 청약들이 좋은 청약들이 좀 많이 나와서 특히 12월에 그래서 이렇게 자금 계획 한번 잡아보시고 청약에 저 검단 신도시 제일풍경 제 청약에 당첨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름집 TV랑 개구리 한 마리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저는 12월 중에는 좋은 청약 내용으로 계속 출연을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